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규입니다. 김준호입니다. 2018년 1월 28일로 펼쳐지는 1월의 마지막 주 서울 일요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일요일 경마 편성은 저는 토요일 경마보다 더 까다롭게 봤어요. 토요일 경마일은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일요 경마일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 역시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 경마는 제가 노려볼 가치 있는 말들이 몇 경주가 있다 그러면 일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뭐 1경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경주까지 만만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전체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 전부터 뭐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반면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반면에 까다롭지만 노리는 마필들이 까다로운 경주에 나왔어요.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그래서 꽤 많이 추천을 해서 뭐 물론 김준호 의원도 그런 노리는 마필들이 많이 추천했겠지만 그런 마필들이 또 입상을 하면은 또 아주 좋은 배당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림수 마필 여기서 한번 다 있는 대로 다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일 아마 보시면은 알 거예요. 토요 경마일 주로 걷다 따르면 일요 경마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요 경마일 1경주는 항상 1경주나 한두 경주 정도는 주류 상태를 항상 보세요. 주류 상태 보면은 그러나 주로가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주류 상태를 보셔라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또 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 안말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 같은 경우에도 딱히 뭐 능력이 있다, 이 마필이 강추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주가 아닙니다. 사실 뭐 어떤 말이 들어도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경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 데뷔전에 막판에 깜빡이를 갔어요. 깜빡이를 갔는데 뭐 어찌됐든 뭐 깜빡이 됐든 승부로 해서 제대로 적중이 돼서 다행스러운데 12호마 브레스토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놓고 갈 작정입니다. 브레스토란 말은 주행시도 때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데뷔전도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데뷔전에 우승한 마필하고 12마신 겨우 들어왔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흙을 맞고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사 가면을 신청했던 말, 그리고 갤럭시 파워 외에는 아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입이 지나가고 발주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흙을 맞는 과정에서 보면 중반에 고개짓을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에요. 근데 사건을 돌고 그래도 열렸기 때문에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은 심적인 부분은 불의 속도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12번만 불의 속도는 다시 한번 능력 상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불의 속도 설명. 저는 이 서울 스토리예요. 직전 경주 이 게이트 이탈하면서 좀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조금 철경이가 서둘렀었는데 조금 막판에는 조금 의심적인 말머리예요. 막판에는 왜 채취가 안 됐을까? 채취가 안 되고 결승에서 살살 몰고만 왔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의지가 약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는 이 정도 편성에서 여기서 이제 빠른 말이 없다고 김준호는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선행 앞선 정리가 가능하고 최소한 뭐 2선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가 또 주로가 조금 무거운 주로해서 좀 경합구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편성이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9번만 서울스토리의 선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필 중에 좀 보실 말이 있어요 또? 지금 9번마 서울스토리 저 역시도 같은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12번 9번 요 두 마필을 보고 있고 8번마 촘리아라는 마필은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 촘리아는 좀 앞과 뒤를 다 보여준 마필인데 근성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자력으로 올려 붙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지만 1000m 단거리 편성에서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8번마 촘리아 상대마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병마필을 10번마 퀸포스원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능건태 뛰는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스피드는 보유한 거는 마필 같습니다. 근데 마체는 조금 왜소해요. 마체는 상당히 좀 왜소한 그런 마필, 얇고 왜소한 그런 말인데 의외로 걸음 자체가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는 걸음이고 무엇보다도 이 마필 자체가 막판에 세영이가 이제 채취가 매길 때 보면은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의외로 채찍 반응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능검치를 때 채찍 반응은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드문데 이거는 채찍 반응이 상당히 잘 먹었어요. 채찍을 잘 먹었기 때문에 요 11번마 킴보스원 저는 요거 마피를 복병권 마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중에서는 9번마 서울스토리와 12번마 불의 속도 요 두 번의 마필이고 복병권 마필은 8번마 촌리아 그리고 11번마 퀸포스원 이렇게 네 마리 마필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 그나마 좀 여기는 축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무난한 경주인데, 근데 후차권 마피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번 이 경주는 골 때린 경주예요. 이거 출전 두수 적은데 5번마 글로벌 뉴스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뭐 월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능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축인데. 후차권을 여기서 우리가 잘 찾아드려야 되는데 어떤 후차권을 찾아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글로벌 뉴스도 골마겸을 앓고 나서 조교가 좀 강하지 못한 게 이제 못내 좀 아쉬워요. 이런 게 우리가 다 믿었는데. 편성 잘 만나잖아. 편성을. 편성 잘 만나가지고 깨지는 말이 한두 번이니까 경우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끝 한도 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골로벌 뉴스란 말이 이제 골마겸 여파 때문에 조교를 좀 강하게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격을 가졌던 말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관건이고. 저는 뭐 상대방으로 일단 좀 일감으로 잡는 말은 3번마 스카이즈 스톰이라는 마표를 잡았습니다. 순발력은 떨어져요. 순발력을 떨어져서 이게 중위수다 때 보면 초반에 밀고 채찍을 대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춤력은 얘가 제일 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1000m 단거리 편선이지만 3번 스카이 스톰이라는 마필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39조 허지영 조교사 좀 상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거 그나마 이제 좀 능력을 좀 능검 때 은폐했던 그런 마필이 2번만 해피마운틴이 조금 능력 자체를 좀 은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선에 능력을 은폐했는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김준현이 3번 스카이스톰에 뒷심이 있다는 저는 해피마운틴이 조금 뒷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능력도 은폐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뭐 기본적으로 스피드까지 보여요. 꾸준한 스피드에 능력 은폐하면서 뒷심까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2번만 해피마운틴 요 마피를 좀 복병권 마피를 추천해드리시겠고 4번 그랜드루프 왜 이렇게 지난 경기 못 뛴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삐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말 상태도 보면은 그렇게 현장 모습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뭐 괜찮다 양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너무 대변 경기에서 졸전을 치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글로벌 뉴스라는 부분은 따라가서 들어왔던 건 분명해요. 근데 그 그랜드돌풍도 주행심 사태 보면 앞선에 붙여놓고 뛰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 보면 약간씩 삐지는 것을 그 페로비치가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발주는 나왔던 겁니다. 근데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또 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쳐맞고 뛰었는데 그걸 다 맞고 뛴 거죠. 근데 얘도 골마겸 때문에 이제 그 공격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랜드돌풍이 뭐 삐지는 부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선두권을 나섰을 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그래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악벽 같은데요. 이거 그때 주행법 악벽 같이 보였어요. 저는 이게 말이 계속 쳐져요 밑으로 계속 뒤로 쳐져서 저는 이거는 그래서 한번 깜빡이는 깜빡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경기에 뛰는 모습 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를 지닌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제 김준우 의원이랑 조금 이제 어차피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2.5배, 3배까지는 안 올라가요. 3배도 안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2번 해피마운틴과 3번 스카이스톰 이 두 번의 마필을 좀 복병권 마필로 이 경주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 자, 이번 3경주는 김준우 의원의 금일 첫 번째 승부처 경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병마를 놓고 복병마라고 하기도 좀 그런 말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기에 밀려 있을 겁니다. 인기마를 모두 3대 마필이 있을 겁니다. 그 3대 마필을 저는 두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넓게 보면 세 마필 같아요. 세 마필을 상대방을 놓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노리는 복병마를 놓고 승부를 보려 합니다. 인기에서 밀려있는 말을 놓고 인기말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중배당이라고 보시는데 이 구름 손치테란 말하고 일본말 라운드골프이 1300m 찌르고 이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인기를 누리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끼리 배당이 얘네들이 많은 인기를 모으면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배당이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예, 이거는 좀 가감히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인기마가 아닌 좀 인기도면에서 많이 뒤처진 그런 마필. 그렇지만 능력은 분명히 인기마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김진우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경주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삼경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뭐 인기마 구도로 좀 압축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 의원 어떻게 봤어요, 이거를? 저는 뭐 브랜더는 충고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는 브랜드를 자르고 들어가는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것도. 왜 자르는 거예요? 이번 경주 뭐 지난 경주보다 뭐 부담 중량도 증가해서 저는 그렇게 불량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와가지고 따뜻한 말이라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강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뛰어난 경주를 보면은 편성을 잘 만나서 뛴 거지 저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그 브랜드는. 그래요? 네. 브랜더는 그 데뷔전 때부터 인기마로 대두했던 말이고 선입에서 보면 그 결정력 한 방이 없었던 그런 순발력에 조금 강점이 있는 말 이렇게 표현했던 말인데 지난번이 9월 30일 날 뛰고 휴양 갔다 와서 이게 그야말로 어찌됐든 거의 뭐 바닥권에서 내선에서 취부로 날랐던 겁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비록 부담 중량이 여기 레이팅 점수가 35에서 꽉 차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8번마 브랜더는 믿고 공략해볼 작전이고 후차권을 찾겠습니다. 저는 5번마가 대천 에이스예요. 여기서는 독땡이에요. 이거는 독땡이고 우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편성 자체를 잘 만났었고 또 페어비치 기수하고는 워낙 입마호흡이 잘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5번, 8번이 대끼리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5번, 8번, 뭐 12번 이렇게 3파전이 3마리 마필이 뚫리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뭐 8번 브랜드보다는 좀 5번과 대천 에이스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왜냐면 단독 설행이고 페르비치하고 호흡도 잘 맞고 거리 적성도 좋고 거기다가 전개도 나오고 모든 면에서 보면 저는 뭐 대천 에이스는 뭐 입상권 개치 말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5번 그리고 8번 또 그 외에 마필 또 말씀드릴 거 있어요. 12죠. 12 럭키공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 경주 4경주는 뭐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금 인기만 접전 구도인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김준호 의원은 브랜드는 좀 세게 보는 편이고 저는 좀 대천 에이스를 좀 세게 본다. 이렇게 4경주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서울 5경주는 그러면 또 제가 첫 번째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번 승부 경주를 정하면서 김준호 의원하고 잠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노리는 말이 이게 과연 현장 바람이 불까 하는데 김준호 의원은 이거 대길이 아니에요. 이거 인기 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 인기도에는 아예 없을 말로 같은데 뭘 근거로 김준호 의원이 전 머리 잡으려다 두 번째 났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왜 이걸 인기를 저걸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지에도 그렇게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과 또 인기 마필, 능력 마필에서 복병마, 인기마 또 복병마 이렇게 3마리 말만 가지고 해서 한번 저는 뭐 폭탄까지도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현장 바람 불면은 상당히 고배당이 되는데 너무 능력을 너무 조금 숨겨놓은 그런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준비를 진짜 승부를 보려고 말을 잘 만들어놓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장 상태가 이상이 없다. 현장만 뭐 이상이 없고 좀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좋아졌다면 저는 한번 쌍승시까지 한번 노리고 싶겠다. 그래서 한번 이번 5경주는 한번 고배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승부처 경기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6경주를 되게 까다롭게 봤어요. 이걸. 네. 김준호 의원이 좀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김준호 의원 거를 이번 주는 제가 조금 저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굉장히 여기서 야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요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이런 편성이었어요 이게. 일단은 9번마 케인블루는 아직도 보면 채공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편성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죠. 아니 거리가 문제죠. 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채공 있는 말이 거리를 출제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경주가 편성이 약하다고 해서 얘가 또 과도한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번마 케인블루에도 질 가능성을 충분히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도 이 경주가 좀 까다롭다고 평가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한번 가겠습니다. 그게 역대치상입니다. 역대치상은 30주에서 출발했던 말이고
데뷔전인가요? 실전 두 번의 경주를 전부 다 2착을 오고 2착 승급을 했나 그럴 겁니다. 이 말이. 근데 얘가 2착 승급했던 이유가 다 추입으로 왔어요. 거의 깡바닥에서 단거리를 추입으로 왔던 말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순발력의 변화가 없어서 고전을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30조 있을 때 순발력의 변화를 줬던 말입니다. 정말 좀 답답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은 흙 때문에 지금 못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뛸까 이러다가 마발 옮기고 지난번에 드디어 이게 그 망사가면을 좀 씌우고 뛰었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죠. 흙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씩 좋아졌던 말인데 지난번에는 좀 망사가면을 씌우고 뛰었는데 전개를 어렵게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번마 역대최상은 선방을 했던 말입니다. 직전보다 판서가 좀 강해진 느낌도 있지만 저는 순발력이 보강됐다. 그리고 흙에 대한 반응도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런 점에서 3번마 역대최상은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해 볼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 한번 요마피를 한번 공략을 하고 싶어요. 역대 최상한테도 졌어요. 직전 졌었고 또 골드삭스한테도 졌었고 했던 마필이에요. 바로 이 불의 명곡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불의 명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주로의 영향을 좀 타는 마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반 주로 그냥 이게 건조한 주로라든가 양호한 주로에서는 자기 능력을 충분히 펼치는데 이 불량 주로만 타면은 말이 이게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주로의 영향을 좀 타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주로가 상당히 건조한 주로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뭐 자기 걸음은 항상 꾸준하게 기복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타의 기복 마필과 대비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주로도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주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바마 프로의 명곡도 이번 경주는 뭐 좀 그나마 좀 혼탁한 흐름 속에서는 좀 가장 안정적인 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 프로의 명곡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6경주는 천장 상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워낙 기복마들도 있고 게다가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번 우리 방송에서는 3번 역대 최상과 오바마 프로의 명곡 두 마리 마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마필 또 한번 보는 말 없어요? 한 마리 먼저 하셨어요? 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불의 명곡 놓고 저는 이거 그냥 현장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는. 자, 일본말 골드삭스란 말을 제가 이제 대군함에 골드삭스로 이것도 이제 메인 승부로 적중했던 기쁨이 있는 말인데 얘는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발을 많이 꺾어요. 그리고 앞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면 걸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출전은 7번마 스마트 캠프하고 싸웠어요.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말을 꼽으라면 스마트 캠프 그리고 슈퍼라이트닝 이번에 다시 외곽 게이트 시작한 12번마 치유여제 뭐 이런 말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골드삭스가 선두권을 장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호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마 골드삭스는 좀 단점, 뛰는 지세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번 게이트가 호기가 될 수 있다. 1번마 골드삭스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우 의원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해서 잠깐 지금 약간 좀 뭐가 스쳤는데 이 슈퍼레이팅이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지난번 따라가서 이만큼 뛴 거예요. 이게 선행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편성이 선행을. 따라가서 이만큼 뛴 거라고요. 아니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쉽게 해서 만약에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골드삭스가 따라가겠다 덤비면 이제 스마트 캠프하고 이제 어떤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원래는 뭐 얘가 제일 빠르죠. 슈퍼라이트닝이 이게 우승 한 번 입상 2등 두 번 한 게 다 선행으로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선행으로 들어온 말인데 이게 강급마예요. 지금 강급된 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년 가까이 가요. 강급된 지. 그래서 잊혀진 거란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아직까지도 분명히 언젠가 한번 싸먹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금 저는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 말이 한번 컨디션이 반짝 오른 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 예전에 그 12월달 정규 전에 11월달 뛰는 이 예상 모습을 이 현장 상태를 보면은 진짜 말이 아니라 소였어요. 소. 말이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데 직전 경주부터 말이 힘이 차는 게 보였어요. 직전 경주. 그래서 야 이제 서서히 이제 슈퍼라이팅이 변화가 오겠구나 했는데 자 지금 이번 그러고 나서 좀 훌륭한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은근히 지금 배당화를 보고 있는데 만약 직전 경주 제가 느꼈던 현장 상태 그 이상이면은 저는 이번 경주 이 슈퍼라이팅도 이번 경주 이거에 한번 폭탄으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5번마 불의 명곡, 3번마 역대 최상, 5번마 불의 명곡 요 두 마리 마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시되
자, 복병권 마필 1번마 골드삭스와 10번마 슈퍼 라이트닝 이렇게 해서 4마리 마필 6경주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복병권,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 의외로 많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복병권 마필은 김준호 의원이 가는 노리는 복병마는 또 어떤 말인가? 좀 이번 경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병 아니고요. 네. 저는 8번 마스크 놓고 가겠습니다. 8번 마스크. 1200m, 1300m까지 치러 갔던 말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저한테 막 접근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월 11일 경주에서 이때 승부로 때렸던 마필이 이 마스크였어요. 근데 야, 왜 이렇게 붙들고 있지? 이렇게 하고 아쉽게 3차로 나왔었고, 지난번에 또 불량규로 해서 이걸 좀 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스크란 마필이 앞에 붙여놓고 뛰니까 뭔가 결정력이 나오지 않아서 두 번 다 붙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1700m에 도전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신영철 기수가 두 번의 경주를 탔던 모습대로 탄다면 전 1700m 이번 경주 우승권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두 마리 마필을 추천해드릴게요. 7번만 탐나킨 거리 정력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1700m 두 번째, 첫 번째도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에서 그래도 현군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 마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끝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끝걸음 2등은 여유가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탑나킹 거리 정력이 빠르다. 여타 마필과 비해서는 거리 정력이 빠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탑나킹을 좀 더 강하게 보겠고, 특별스타가 조금 최근 성적은 좀 저조해요. 최근 성적이 저조하지만 예전에 이게 부경의 대상 경주, 안말 대상 경주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혜선이가 이 마필을 타고 3착을 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해선이가 아니에요. 해동이죠, 해동. 이게 해동이가 타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아주 폭탄 배당이 터졌던 그런 삼복승으로 폭탄이 터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경마사상 최고의 배당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특별스타가 계속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을 기미를 보이다가 직전 경주부터 좀 호전이 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직전 경주가 조금 반짝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 조금 쪄졌는데 계속해서 컨디션이 호전이 되니까 훌륭강도가 올라가요. 훌륭강도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 수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외곽에 밀려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흐름 자체가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스타의 저는 선전을 좀 더 기대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럼 이번 경주 이렇게 공략하겠습니다. 7번만 탐나킹, 8번만 마스크, 그리고 11번만 특별스타, 이렇게 3마리 마필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한번 승부를 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좀 더 압축해서 3축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불안한 인기만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이거나, 그래서 중배당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압축해서 중배당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주인데, 편성도 잘 만났고 전개도 유리하고 여건도 좋아지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마필은 강축막감으로는 입상을 넘어서 우승이 유력시되는 그런 말을 추구로 가져가는 경주고, 거기서 인기 마필을 잘라드리면서 두 마리 정도 내에서 중배당으로 강하게 한번 승부수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9경주입니다. 오픈 12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로 보여져요.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입니다. 세계일보에도 상금이 많이 많아졌네요, 이제 이게 작년보다는 1등급이 있다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지금 동일부담 중량을 지고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간의 경제 이게 부정편차를 잘 좀 체크를 해보세요. 부정경을 체크하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는? 선행경이 치열한데 이게. 안 치열한 거예요? 네, 선행경이 치열하죠. 뛰어봐야 되는 거야. 안 치열한 것 같아요. 1200은 특히 그래요. 1200은. 지금까지 보여준 선행력은 지금 동일부 중에서 저는 올레 주인어가 단독 선행을 간다고 봅니다. 근데 11번막 천지스톰이란 마필이 열제나 답장을 앓고 지난번에 이제 출시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백전임에 불구하고 강선행형 마필을 하고 경주에서 이겨냈던 말입니다.
과거 이제 그 마주협회 장배에서 보면 그 발주가 좀 좋지 못했죠. 안에 갇혀가지고 흙을 맞으면서 거의 빠꾸기가 들었던 말이 화면에 안 잡히다가 2차권에 날라왔던 기억이 나는 말이 11번 천지스톰이라는 마피입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1번 천지스톰은 저는 뭐 충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뛰고 나서 또 열재가 또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 열재가. 열재는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거 치유가 이렇게 스포를 돌릴 수 있을까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열재는 이 발굽에 이게 거의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뭐 물이나 모래 같은 게 쓰면 뛸 때 굉장히 통증을 느껴요 말들이. 그래서 뭐 많은 질병력이 있어요 거기? 예, 열재 1월 3일날 열재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뭐 능력상으로는 이걸 인정을 하는데 이게 열재 치료를 최근에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당일날 이게 또 그런 현상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열재, 이 수많은 명마들이 예전에 보면 명마들이 열재로 인해 가지고 이 고질병 때문에 퇴사한 명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스톰이 열재로 공백을 가져가지고 공백전 경기를 선전했는데 또 1월달에 또 열재를 가져가지고 이게 조금 지금 걸리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스포를 뛸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조금 연을 놔줬는데 연이 문제예요. 빵빵빵빵 빠졌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상으로는 저도 뭐 여건이라든가 부중이라든가 뭐 전략에 뭐 인정을 하는데 그 점이 조금 걸리는 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열재로서는 저 제외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뺀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뭐 6번 시티스타가 그나마 뭐 단거리 경주에서 1200에서는 그나마 7점만 중에 가장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란 말이고, 기본적인 스피드가 가장 선입권에서 한 발을 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6번 시티스타로 보여집니다. 과연 추열이하고 얼만큼 입마호흡을 맞출 거냐가 관건인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공백 이후에도 강자들 틈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다져놓으면서 직전 경주 드디어 뭐 결실을 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은 시티스타 쪽에 좀 더 좀 무게 중심을 실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마필 좀 보는 말 있어요 또? 6번만 시티스타는 이런 전 1800m에서 시티스타는 잘 보질 않습니다. 얘는 지금 부산인의 도쿄블루 같은 말 같은 형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체형이 좀 길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단거리 1400까지가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그 18초 마방의 그 가속 불패가 선행을 갖지 않았죠. 여기 지금 올리지너가 단독 선행을 끌었던 레이스를 붙들고 따라가서 들어온 거거든요. 1400을. 부담 중량이 뭐 늘었다고는 하지만 가속 불패도 진짜 가진 것이 순발력뿐이 없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순발력이 강점있던 말이 따라가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천지스톰에 어찌되었든 6번마 시트스타, 10번마 가속 불패, 이거는 두 마필의 상대방 이렇게 좀 지목했던 경우입니다. 예, 한 마리 마필은 베스트 가이예요. 지금 8세 마필인데 어쨌든 1200에서는 워낙 강자들과의 경험이 풍부해요. 거기다가 부담 중량 측면에서도 직전 경이 57.5라는 부담력을 부여받고도 어쨌든 선행으로 가서 최강자라는 그런 능력 마필을 이겼어요. 그 당시 때 기억나시죠? 글로벌 퓨전. 이거 글로벌 퓨전은 제가 멍청하게 이거를 그때 복승식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추천해드려가지고 3복승으로 그냥 3마리만 하면 999였는데 그런 거를 또, 근데 우리 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런 복병권 마필 할 때는 3복승 마필 가져가시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끝나고 났는데 3복승으로 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렇게 그러면 하겠어요. 천지스타는 조금 저는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좀 승부지를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3번만 어쨌든 베스가 6번 시티스타, 가속 불패, 그리고 천지스타 이렇게 4마리 마필로 좀 더 압축을 하겠습니다. 근데 파이널 보스 얘기가 얘기 나오지 않은 거 보면은 카마이너스도 김준호 의원도 파이널 보스도 세게 안 보는 거예요. 단거리는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전 경기 모습을 보니까 역시 단거리에서는 약점 분명히 드러냈다. 그래서 저도 언급을 안 한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는 김준호 위원의 그럼 두 번째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2등급 경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방송을 우리 정한규 위원하고 이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물론 이제 신내 마필 간의 접전구도 경주하고 2등급 편성을 승부 경주로 지정한 경주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도 10경주 2등급이 재밌죠 또. 근데 의지잖아요. 승부지가 상당히 고민이 됐던 그런 경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주는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경주는 뭐 지금 현등급의 기복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인기마들의 상세를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2등급 변수이지만 그래도 인기마 접전, 그 중에서 축마 세워놓고 압축하면
충분히 투자가 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10경주를 이르경과 마지막 승부로 도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좀 압축해가지고 중계단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기입니다. 승부의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적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네. 굉장히 자신 있어 하네요. 뭘 믿고 이렇게. 자, 이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11경주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편성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나마 저는 1번 차민굿은 그나마 전개도 나오고 세형이고 1번 게이트고 레이팅도 꽉 차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믿으려고 해요. 김준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그 차민굿을 저도 이제는 머리를 잡습니다. 지난번은 꼴값을 떠고 제가 이걸 자르고 승부를 봤습니다. 승부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알파 오메가 열심히 응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민굿이란 말이 그 입상을 해서 신라 하락하고 들어올 때 보면 내선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전에 보면 그 제가 그 차민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흙에 대한 반응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 과거에 보면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말입니다. 흙을 안 맞고 뛰는 경주는 외곽선임 또 됐던 말이지만 흙을 맞았을 때는 완전 바꾸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공백 갖고 정말 못 뛰어왔단 말인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가 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죠. 그래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점차 이제 내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뿌락뿌락 뛰고 올라오는데 딱 열렸어요, 결승전에서. 근데 다행히 오케이굿을 알파 오메가를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차민굿은 어쨌든 지금 정규위원회 얘기한 식으로 내성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런 좀 표현을. 그때는 이혁이가 탔었고 이번 경기는 세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믿어요. 천지 차이죠. 사실 안장자 차이가. 저도 그렇게 압니다. 차민굿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대가 잘 맞고 안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6번 해가람 직전 경주 이거 놓고 추천했어요. 이거 놓고 진짜 승부를 들어갔는데 와, 그 와중에서 이거 놓고 들어갔어요? 예, 저는 이거 놓고 들어갔어요. 천하제약을 놓고 들어갔겠지. 잘 생각하세요. 천하제약 놓고 해가람으로 가져갔나요 그때? 천하제약 놓고 갔잖아. 이게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아침에 놓고 들어가라. 쌍까지 자신 있다고.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이게 천하제왕의 해가람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지. 그 당시에 해가람을 추천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가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세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안 좋았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이게 뭐 삼착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말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천하제왕 그 당시에 놓고 이거를 승부를 봤던 경주였었어요. 근데 또 해가람을 왔는데 천하제왕이 이거를 못 저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피를 토했던 그런 경기가 또 머리 차이로 졌었어요. 9구마권이. 이번 경주는 해가람 직전 경주 역시 내 눈이 썩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다시 한번 저는 이 해가람과 천하제왕 이 두 분의 맞비를 좀 더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직전 경주에 이어서. 김준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천하제왕은 지난번에 그만큼 의지가 있었던 말이고 이번에 조용한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현장 바람. 이건 다시 한번 노려야 될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경주의 한 마필 이게 인기를 누릴까요? 2번마 천양이란 마필입니다. 2번마 천양. 천양이란 마필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건 천양이 6등급에서 들어갈 때 거의 선행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승급하고 나니까 워낙 빠른 데 있어야 되니까 얘가 못 뛰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추입으로 오면서 착순권만 오는 말인데 정말 이 경주가 빠른가라고 한번 고민을 되짚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양한테는 이 경주가 이전보다는 빠르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천양이란 마필 비록 2주 만에 나오고 있지만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차민굿을 인정하면서 복병권 마필 2번 천양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백판으로 보여져요. 이런 마필들 3목승까지 공략하시는 말씀을 드렸죠.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해가람은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조금 인기를 모을 것 같고 천하제왕도 조금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만 중에서는 6번 해가람과 10번마 천하제왕 이렇게 두 마리 마필에서 세 마리 마필 차윙 수축으로 1번, 2번과 6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11경주까지 방송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혼자는 경주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거기다가 뭐 저희가 느꼈던 그런 복병감 마필들도 사심 없이 다 지금 다 풀어놨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복병 마필 특히 아예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 있는 거는 꼭 삼복승지까지 한번 꼭 관심을 갖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당부해 말씀드리면서 자 1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자 돌아오는 금요 방송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